오늘은 도대체 왜 평범한 사람들이 때로는 믿기 힘든 집단 범죄와 파괴에 가담하는가? 라는 무겁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불가리아 출신 유대인 지식인 엘리아스 카네티가 평생의 체험을 갈아 넣어 완성한 문제작, 바로 군중과 권력입니다. 카네티는 1905년 불가리아 루세에서 태어난 세파르디 유대인으로 다국어를 쓰는 상인 가문에서 자라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스위스를 오가며 20세기의 전쟁과 전체주의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1927년에는 빈 사법공이 불타오른 7월 봉기의 현장을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불길과 군중이 뒤섞인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원초적 장면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일에 병합되자 영국으로 망명한 그는 수십 년 동안 군중과 권력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 결실이 1960년 독일어로 출간된 군중과 권력입니다. 이후 그는 1981년 광대한 시야와 사상의 풍요로움을 지닌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카네티가 군중을 바라보는 첫 시선은 의외로 평등과 해방감입니다. 그는 인간을 광활한 평원 위에 서 있는 풍차에 비유합니다. 풍차와 풍차 사이를 가르는 것은 재산, 지위, 계급 같은 간격뿐이고, 인생은 이 간격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은 우리를 서로 떼어놓고 비교하게 만들고 늘 열등감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간격에서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뒤엉켜 서서 서로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 부족하다는 감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솟구치죠. 카네티는 그래서 군중이 밀집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깨와 어깨가 닿을 만큼 빽빽한 군중 속에서 사람들은 평소라면 두려웠을 낯선 타인의 접촉을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로운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무리의 일부이고, 이 안에서는 누구도 나보다 크거나 작지 않다는 환상적 평등감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카네티가 붙잡은 핵심 개념이 바로 방전입니다. 그가 새롭게 정의한 이 말은 각자가 달랐던 신분, 재산, 차이를 단숨에 벗어던지고 우리는 하나다 라는 감각에 잠기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군중이 생겨난 것이라고 그가 표현한 바로 그 찰나, 방전의 순간에 군중은 비로소 군중이 됩니다. 수십만 명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수천 명이 동시에 팔을 치켜들 때,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강렬한 안도감과 황홀감을 느끼죠. 카네티는 이 축복처럼 느껴지는 평등의 찰나를 맛보기 위해 인간이 군중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근본적으로 환상이라고 카네티는 냉정하게 잘라 말합니다. 군중은 언젠가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원래의 침대에 눕고 원래의 직장과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방전의 순간에 느꼈던 평등감은 실제로 평등해진 것이 아니라 잠깐 맛본 집단적 환각에 가깝습니다. 영원히 평등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현실은 금세 보여주죠. 그래서 군중은 늘 또 다른 방전을 갈망하며 다시 밀집할 기회를 찾습니다. 카네티는 그때 군중이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목표가 주어질 때 군중은 흩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와야 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제시되건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중이 향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카네티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군중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파괴욕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외형으로 영속성을 상징하는 동상, 기념비, 권력의 상징물들이 군중의 표적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상을 끌어내리고 돌을 던지고 얼굴을 훼손하는 행위는 다시는 수리할 수 없는 위계 질서를 부셔버리려는 욕망의 표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괴의 수단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그는 불을 꼽습니다. 불은 멀리서도 보이고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카네티에게 1927년 빈 사법공의 화재와 그때 모여든 군중의 경험은 그의 삶과 글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길이 번져나가는 한 사람들은 군중으로 몰려든다고 적으며 불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군중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카네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중과 권력의 관계를 파헤칩니다. 카이사르, 칭기즈칸, 나폴레옹, 히틀러.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군중을 죽음으로 내몬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군중은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숭배합니다. 그의 눈에 권력자의 궁극적 욕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 거의 시체 더미 위에 마지막 생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매 순간 권력은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느끼고 그 생존을 위해 언제든 타인을 죽음으로 내몰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카네티는 냉혹하게 말합니다. 살해에 헌신하는 자들이 권력을 쥔다. 군중이 재물을 향해 전진하고 함께 살해에 가담하는 장면은 단지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심리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군중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힘으로 누군가를 처형함으로써 각자의 죽음을 잠시 비껴간 듯한 안도감을 얻습니다. 이때 방전의 흥부는 더 강렬해지고 희생물이 클수록 권력이 클수록 그 쾌감은 배가 됩니다. 군중과 권력에서 특히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과 군중에 관한 대목입니다. 카네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돈의 군중화라고 부르며 유례없는 화폐 폭락이 어떻게 군중의 감각을 뒤틀고 나치의 유대인 증오 선동에 이용됐는지 분석합니다. 돈은 원래 신뢰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화폐 가치가 바닥을 치고 지폐 다발이 휴지 조각처럼 취급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도 함께 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과 분노를 달래기 위해 어디론가 뛰어들어야 할 것 같은 군중 심리가 형성됩니다. 카네티는 독일 바이마르 시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수백만의 군중을 자연스럽게 밀집시키는 장치가 되었고, 히틀러는 이 불만과 혼란을 돈을 다루는 데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돈의 붕괴에 대한 분노가 유대인을 죽여도 무방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악용되었다는 것이죠. 카네티가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결론은 권력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는 항상 비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많을수록 권력은 더 고립되고 더 강해지지만 동시에 군중과의 긴장은 커집니다. 권력은 군중의 질문에 침묵하게 되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장치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의 비밀이 여러 사람과 기관, 절차에 분산되고 그만큼 권력은 약해지고 견제받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최소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은 막자는 약속이죠.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폭발적인 만남이 어떻게 전체주의와 집단 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20세기 유럽의 비극을 배경으로 차갑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군중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카네티의 책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중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잠들어 있는 무엇이 아닐까. 평등을 갈망하고 간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죽음의 공포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쌓일 때 어느 날 우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한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군중과 권력은 그런 우리 안의 집단적 충동을 직시하라고, 군중과 권력이 어떻게 서로를 키워왔는지 기억하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보시다가 거대한 인파와 선동적인 구호, 누군가를 향한 일방적인 분노를 보게 되신다면 카네티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군중은 무엇에서 도망치고 있고 누구를 대신 죽이려 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